나쁘지는 않았어. 네.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다 팔로우를 하고 정말 그냥 새벽에 술 먹고 쓴 것 같은 그런 감성의 글까지 저는 다 보거든요. 왜냐면 이 작가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면 도움이 되어서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첫 촬영인데요. 네. 여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갤러리입니다. 그거는 아니고요. 아트테크가의 열풍에 제가 탑승을 한 것 같아요. 네. 의도치 않게. 나쁘지는 않았어. 네. 리스크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. 리스크를 만약에 내가 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작가의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해요. 전시회를 최근에 어디서 진행을 했고 여기가 뭐 갤러리였는지 미술관이었는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손에 꼽는 아트페어에 진출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. 혹은 뭐 외국에서 뭐 진행을 했다면 외국 어느 갤러리에서 뭐 어느 아트페어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작업을 계속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게 꾸준하게 있겠지만 작업을 굉장히 오래 쉬셨거나 정말 누구나 돈을 주면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전시를 계속 이어나갔다 라는 거는 사실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력을 보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이력은 사실 구매를 희망하시면 갤러리에 요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어요. 이게 뭐 꽁꽁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가마다 요즘은 굉장히 뭐 SNS를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내 작품을 어느 유명한 누가 사갔다 뭐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사실. 그러니까 좀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의 위험성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갤러리 쪽 작가랑 미술관 쪽 작가가 좀 나눠진대요.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티켓을 주고 가는 거예요. 티켓 값을 지불하고 가고 거기서의 작품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. 작가에게 뭐 당장 큰 수익은 오지 않겠죠.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이겠죠. 그리고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작품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티켓 값을 주고 입장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이 팔리는 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니까. 다시 말씀드려서 미술관 쪽 작가다 이러면 아마 이력에 어디 미술관에서의 작업을 한 그런 것들이 많을 거고 아마 아트페어보다는 비엔날레 이력이 좀 더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갤러리 쪽 작가다 이러면 아마 전시 이력이 어디 갤러리와 뭐 아트페어가 있을 텐데 먼저 아트페어로 말씀을 드릴게요.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가 키아프라고 하는 한국 국제 아트페어 하반기에 열리는 거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제 저번에 열렸던 화랑미술제 그리고 뭐 최근에 열리고 있는 부산 국제 아트페어나 아트부산 이름들이 들으면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페어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아트페어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작가가 자기 작품을 그냥 들고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갤러리들이 부스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작품을 판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작가나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장에 잘 팔리는 작가 그러니까 조금 더 호응이 높은 작가를 많이 데려와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트페어가 있다면 이 작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한 작가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요즘은 미술 시장이 굉장히 열풍이라서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아트페어들도 정말 많이 열려요. 어디 호텔 아트페어가 대표적인데 뭐 여기가 별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 여기들도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. 그런데 상대적으로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곳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아트페어에 이런 이력이 많다면 이 작가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가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미술관이나 뭐 비엔날레에 관한 이력이 있다면 이 작가는 당장의 뭐 팬층이나 이런 걸 형성한다기보다 미술사를 묵직하게 걸어가는 작가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리고 비엔날레나 이런 데에 나온다 보면 조금 더 외국에서 이제 좀 작가를 주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한 10년, 20년을 두고 혹은 평생 소장할 마음까지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 작가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왜냐면 보통 그런 작가들이 쉽게 그림을 그만두는 경우는 조금 희박하니까요. 내가 만약에 하는 작가가 당장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런 아트페어 이력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수상 이력이나
아니면 어디에 뭐 저서나 이런 데 소개가 된 이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갤러리라고 하면 뭐 학고제, 국제갤러리, 뭐 청담부터 삼청동에서 핫한 여러 갤러리들이 있어요. 뭐 노블레스 컬렉션도 뭐 요즘 뭐 많이 핫한 전시를 하는데 이런 곳들을 근데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본다면 아트페어나 두 번째가 수상 이력. 최근에 전시를 한 이력이 있으면 좋고 아무래도 그 전시를 한 이력이 뭐 단체전도 괜찮지만 개인전이나 그러니까 좀 인원이 적은 전시를 하는 것도 그 갤러리나 이런 곳에서 그 작가의 힘을 좀 믿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시의 이력을 보시는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말씀이고요. 학력도 보시는데 학력도 당장 우리가 미술대학 하면 떠오르는 대학들이 있잖아요. 그 대학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이 현재 세계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요즘은 좀 학력을 보는 게 점점 무의미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당장 고객분이 연락이 와도 이 작가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? 이런 질문은 거의 최근에 거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오히려 내 취향에 가까운지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소셜미디어 뭐 SNS에서 정말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학력보다도. 요즘 세대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자기 PR을 잘하는 작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냥 저만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스타를 굉장히 열심히 활용하는 편이에요. 뭐 다른 딜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다 팔로우를 하고 그 작가의 현재 정말 그냥 새벽에 술 먹고 쓴 것 같은 그런 감성의 글까지 저는 다 보거든요. 왜냐면 이 작가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면 도움이 되어서.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뭔가 거래되는 작품이 궁금할 때에는 사실 아트페어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경매 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. 메이저 경매는 보통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지만 온라인 경매는 굉장히 자주 수시로 열리거든요. 그리고 그 경매의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해서 둘러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매 쪽을 많이 보면서 요즘 어느 작가의 작품이 어느 시세로 팔리고 있고 혹은 어느 시세로 추정되어서 실제 거래까지 되었구나 하면서 저는 좀 당장의 흐름을 볼 땐 좀 그걸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내가 아른거려서 밤잠을 설칠만한 작품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막 미술시장에 진입을 해서 당장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리고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? 그게 좀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작가의 이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력이 최근 이력일수록 저는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소장처나 소장자가 또 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보시면 아마 내 안목 플러스 다른 사람의 안목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 저는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림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